제품 설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 문제 정식화, 해석 절차의 정립, 그리고 설계 절차의 정립입니다. 설계 문제 정식화에서는 설계 변수를 결정하고 설계 요구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 변수와 설계 요구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해석 절차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해석 절차라고 한다면은 설계 요구 사항을 해석을 통해서 구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설계 요구사항을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석 절차를 우리는 CA 또는 실험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CA와 실험을 수행하실 때 뭐 하나의 해석만으로도 설계 요구사항을 모두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해석이 아닌 두 개 이상의 해석이 포함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해석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지도 역시나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 절차가 정립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설계 절차의 정립입니다. 설계 절차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설계와 최적 설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계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설계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설계 문제의 정식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기 Introduction to Optimum Design이라는 2012년도에 아로라 교수가 쓴 이 책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그 정식화하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모든 노력의 50%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품을 설계를 하는데 제품 설계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 절차의 정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설계 문제 정식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 문제의 정식화를 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설계 변수, 목적 함수, 부속 조건, 설계 변수의 범위입니다. 먼저 설계 변수는 설계자가 변경할 수 있는 독립 변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두께, 형상, 치수, 공정 조건이 그에 해당되겠죠. 다음은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설계 변수를 포함한 독립 변수에 따라 평가되는 또는 해석되는 다양한 성능들 중에서 최대화 또는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 성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제품을 설계할 때에는 강도가 최대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내구 수명도 최대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중량은 최소화를 하는 경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도, 효율, 내구 수명, 중량 같은 이러한 성능들을 목적 함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은 독립 변수에 따라 변경되는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는 역시 성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립 변수에 따라 변경되는 성능들 중에서 상하한 값을 가지는 성능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강도 이상이 되면 좋겠다. 즉, 이 의미는 이 강도는 하한 값을 가지고 있는 성능이 되겠죠. 아니면 변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변이 값보다는 무조건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변이는 상한 값을 가지고 있는 성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 또는 하한 값을 가지고 있는 성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구속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설계 변수의 범위입니다. 설계 변수의 범위는 우리가 앞서 결정한 설계 변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께가 설계 변수라면 그 두께에 대한 설계 변수가 나는 이 두께를 3mm에서 5mm 사이 안에서 계산을 하고 싶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독립 변수의 설계 변수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최적 설계를 수행하실 수는 없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목적 함수, 부속 조건, 설계 변수의 범위를 다 합쳐서
설계 요구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설계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 설명드렸던 네 가지 설계 변수, 목적 함수, 구속 조건, 설계 변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정식화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적 설계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각각의 설계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면 가장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설계 변수의 해를 우리가 찾자 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은 목적 함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최소화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만약 목적 함수에 해당되는 그 성능이 우리가 최소화가 되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한다면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은 상한, 한 값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한 하한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값과 같아야 돼 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한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보다 커야 되는 이렇게 하한을 갖고 있는 구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한과 하한 값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속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값과 동일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구속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속 조건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구속 조건의 개수는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 변수의 범위입니다.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설계 변수가 어떠한 하한값과 어떠한 상한값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 변수의 범위는 반드시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셔야만 최적 설계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문제의 정식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식화만 말끔하게 분명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설계 문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설계 절차 정립 중에 일반적인 설계와 최적 설계가 있었는데, 먼저 일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계 절차는 제일 먼저 초기 설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초기 설계는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는 설계안을 의미하고, 이 표에서는 X0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초기 설계를 이용을 하여서 CA 실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설계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개 초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 변수 변경을 해서 설계 요구사항이 만족하는 그 성능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설계 변수를 변경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노하우나 또는 경험적인 지식 바탕으로 설계 변수를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 변수가 변경이 되고 나면 다시 CA 및 실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A 및 실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는 일일이 사용자가 수작업을 통해서 CA 또는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변경된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을 역시나 설계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설계 변수를 변경해주고, 만약 만족한다면 종료를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인 설계 절차에서는 설계 변수를 변경을 할 때 노하우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적정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정설계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설명드릴 최적설계와는 달리 노하우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한 설계를 적정설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적정 설계를 구할 때 노하우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얻어냈기 때문에 적정 설계보다 더 좋은 해가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지만 뭐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 횟수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설계의 시간적 한계 때문에 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해이므로 적정 설계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설계자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 설계가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를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해를 찾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는 최적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적 설계는 원하는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설계 변수 값을 주어진 상하한 사이, 즉 설계 변수 범위 사이에서 찾아내는 수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최적 설계 절차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설계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하나 있다면 설계 변수를 변경을 할 때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CA 실험을 이용한 성능의 결과 또는 그 이전에 축적이 되어 왔던 CA 실험을 이용한 성능을 이용을 해서 가장 최적의 설계 변수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적 설계를 구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적정 설계와는 달리 설계 요구사항을 가장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설계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최적 설계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피아노 내에서는 최적 설계 절차를 조금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최적 설계 절차의 요소마다 피아노에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CA 실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는 아날리시스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해석 절차를 자동화를 하고 그 해석 절차가 자동화된 그 아날리시스 태스크를 이용을 하여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CA 실험을 이용한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요구사항 만족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설계 변수 변경은 디자인 태스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디자인 태스크는 아날리 태스크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계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설계 변수를 변경을 할 때 이 변경된 설계 변수를 즉각적으로 아날리 태스크에다가 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해석 결과를 바로 디자인 태스크에다가 옮겨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 절차와 달리 한 번에 피아노 컴포저만의 해석만으로도 이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최적 설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